바리스타 실습입니다. 오늘은 바리스타 실습에서 로스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론이 내용도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과제 탑재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복습을 하고 내용을 인지하셔야지 나중에 개강 이제 대면 수업에 가서도 이제 무리 없이 이론 수업 및 그다음 나중에 실습 위주로 수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부터라도 잘 들으시고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스팅이라고 해서 로스팅이 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스팅에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오븐에 굽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로스팅이라고 의미하는데 커피에서는요 생두를 200도 이상 열을 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생두가 열을 받음으로 인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거치게 되어서 이제 세포 조직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여러 성분들의 변화가 일으키면서 생두일 때는 약간 노르스름하면서도 약간 푸르스름한 이제 일반 생두에서 볶거나 로스팅 이후에는 뭐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갈변화를 어느 정도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커피 향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커피콩 표면에 이제 지방 성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마시게 되는 원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도 하나의 곡물입니다. 그쵸? 열매의 씨앗, 곡류라고 열매 씨앗이기 때문에 이러한 씨앗을 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들깨나 참깨 뭐 이런 씨앗과 거의 뭐 똑같죠. 열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볶아서 이제 갈아서 우리가 물에 내려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볶아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 우리 수업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한때는 콩을 볶지 않고 그린빈이라고 해서 콩 자체를 그대로 분쇄를 하면 이제 몸에 좋다라고 해서 이제 분쇄를 뭐 가루로 이제 뭐 섭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죠. 뭐 그거 따지면 우리도 가끔가다 볶지 않고 압착으로 하는 뭐 오일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로스팅의 중요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은 로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조일 때는요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라인더에 잘 갈리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자면 생조일 때는 향과 맛이 없어요. 그냥 풋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지 뭐 어떤 로스팅 방법이든지 간에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생두에서 원두로 변하게 되고 이 원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맛과 향을 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로스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대부분 천연식품들도 그렇겠지만 맛과 향이 이게 우리가 음료수를 가공식품처럼 만드는 것처럼 뭔가 향을 입히는 것이 아니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커피 자체 내에 있는 향을 로스팅 과정으로 인해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로스팅 기술이 어떻게 로스팅 하냐에 따라서 이 원두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원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볶느냐, 볶는 방식, 볶는 방법, 볶는 스킬에 따라서 이제 얘네가 커피를 고급이 될 수도 있고 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콩을 어떻게 재배하면 잘 재배하느냐 이거지만 아무리 잘 재배를 하더라도 로스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맛있는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로스터의 역할입니다. 로스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볶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 볶는 사람은 내가 볶는 로스터기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뭐 TV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쵸? 똑같은 모델, 똑같은 기종이지만 조금 차이 나듯이 로스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로스터기의 특성과 특징,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로스터가 제대로 원하는 로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시간과 이제 투자를 해서 열을 가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2학년이니까 뭐 제가 제빵 수업 듣든지 조리를 할 때도 똑같은 화구인데도 불구하고 화력이 조금 센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오븐도 똑같이 온도 설정을 했는데 불이 조금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죠. 그런 것처럼 로스터기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똑같이 온도 조절이나 뭘 해도 조금 빨리 볶기가 화력이 가서 빨리 볶일 수 있고 좀 덜 볶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요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이다.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로스터 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두가 가진 특성 또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펄핑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두에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볶아봄으로써 같은 원두지만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해에 똑같은 원두지만 내가 로스팅 정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 내가 100g 볶았을 때, 200g 볶았을 때, 또는 1kg 볶았을 때 맛이 다를 수가 있고요. 시간과 이런 게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양을 볶더라도 로스터 시간을 얼마나 내가 투자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서 내가 이 생두에서 최적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 로스팅 방법을 익혀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판에서 조금 저렴한 데서 보게 되면 원두별로 다 로스팅 정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신맛과 이런 맛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콩마다 이제 특색 있는 이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하구나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정답이 아니므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집에서 혹시라도 뭐 가정에서 직화로 뭐 후라이팬에다 어디든 볶게 되면 내가 제일 원하는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스터기의 종류입니다. 로스터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이 있습니다. 직화식은 말 그대로 크게 봐서 드럼이라고 보시는데 드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불을 쐬서 우리가 콩을 볶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후라이팬에 생두를 볶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화식입니다. 자, 반열풍식은요.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는 거 직화죠. 그 다음에 전기를 꽂아서 안에 공기를 데워주는 열풍, 열원, 그러니까 드럼 사이에, 그러니까 버너 직접 열,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열을 해서 뭡니까? 직접이랑 이게 열풍이랑 두 개 섞어 놓은 거예요. 보통 반열풍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열풍식은요. 이게 열원의 위치가 자유롭고 전기를 꽂아서 공기 안에 뭐 하는 거 따뜻한 공기를 배출해내서 우리가 그 안의 공기로 보통 커피를 볶는 걸 의미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반열풍식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가스로 이제 볶고 그다음 중간에 공기로 따뜻하게 해서 볶아주는 역할. 이 반열풍식이나 열풍식이 없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직화열로 볶아주는 경우가 제일 많죠. 뭐 옛날에 뭐 로스터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직화식으로 많이 볶았고 지금 뭐 아프리카 이런 산지에서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직화식으로 수확해서 바로 뭐 건조시킨 다음에 직화식으로 볶아서 갈아서 많이 먹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전기식이냐 가스식이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열이 직접 쏘느냐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열풍 따뜻한 바람이냐 그 차이였다면 얘는 열원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로 볶느냐 아니면 전기로 해서 볶느냐 보통 가스도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어때요? 가스를 하더라도 가스가 공기를 데워서 배출하면 얘가 열풍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도 뭡니까? 전기를 꽂지만 직접적 불꽃을 내뱉게 되면 뭡니까? 뭐 직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직접보다는 간접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스식과 전기식, 그러니까 열이 어디서 하느냐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스식은 전기식보다 일반적으로 배전 시간이 조금 짧고 맛의 특성이 잘 연출된다라고 하지만 사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로스팅이 가스랑 그 다음에 전기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 근데 크게 하거나 뭐 이럴 경우 뭐 이런 거 같은 소형 뭐 특별한 제작 주문할 때는 전기식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는 기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스팅 머신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즉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연기가 나가는 게 위에 굴뚝처럼 난로 위에 있는 것처럼 굴뚝처럼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안에 여기 중간에 노란 통이 바로 이게 드럼입니다. 드럼. 여기 안에서 콩이 돌아가면서 떼고 돌아가면서 원두가 볶아지게 되는 거고 호퍼는 그라인더에서도 있는 게 호퍼입니다. 즉 뭐 하는 곳? 그러니까 그라인더에서는 생두를 넣어주는 곳이지 뭐 여기에서는 로스터이기 때문에 생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이 드럼이 실제적으로 뭐 하는 곳? 콩이 볶아지는 곳. 그래서 계속 골고루 돌려주는 역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콩이 한쪽엔 있고 한쪽엔 있지 않아서 이렇게 타거나 균일하지 않는 콩이 로스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버너라고 적혀 있는데 버너는 밑에 보시면 직접 화력을 보내는, 그러니까 직접 뭡니까? 직접 불꽃을 올려줘서 열풍이 아니라 뭐 직화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여기 보면 버너라고 오른쪽 두 번째 밑에 적혀 있죠. 여기서는 직접 가스불처럼 불을 조절할 수 있지만 직화식으로 쓸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뭐 LPG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샘플봉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드럼 안에서 이렇게 쑥 꺼내면 우리 그 고구마 꺼내는데 고구마가 안에 넣고 이렇게 하듯이 돌아가던 콩이 랜덤으로 싹 나서 얼마나 로스팅이 됐는지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론 요거는 뭐냐면 뭐 실버스킨이나 이런 것들이 날리게 되는 것들은 나중에 요런데 우리 굴뚝 나가는 이런데 막히게 되면 제대로 열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람을 통해서 가볍기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게 사이클론이고 뭐 쿨링팬은 다 되고 나서 여기 원두를 떨어뜨리면 그물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팬이 돌아가게 되면서 뭐 급속 냉각시켜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반열풍식 로스터기, 그러니까 이 안에 드럼 안에 공기는 뭐 열풍식으로 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요. 밑에 뭐 버너를 통해서 직화로도 열을 쏘아주게 돼서 반열풍식 로스터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 조금 큰 카페 커피 가게 가시는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만들기도 하죠. 이게 뭐 가정용으로 굉장히 작고 이런 것들은 약 뭐 한 몇십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이지만 한 1kg, 2kg 이상 되는 것들은 뭐 중소형차에서 굉장히 비싼 거 억대를 호가하는 로스터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로스터기가 뭐 쉽게 우리가 취미로 가진 만큼의 가격을 가진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가정에서 미니라든지 아니면 직화로도 이게 계속 기술을 익히게 되면 제대로 된 로스터기 어느 정도 로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로스팅 구조입니다. 자, 호퍼에서 와서 여기 드럼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들어가게 되면서 버너 위에서 열이 올라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뭘 한다? 원두가 익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퍼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배출구는 드럼 안에서 계속 돌아가다가 다 됐다 싶으면 배출구로 원두가 내려와서 쿨링팬에 되게 되고 이 쿨링팬에 바람에 의해서 냉각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나머지 이것들은 전부 다 열이 이동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굳이 다 안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앞에 봤던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팅을 할 때 로스터의 열의 종류가 있는데, 요거 아마 1학년 때 뭐 조리 원리나 뭐 다른 조리 쪽에서 이론 수업 들으셨다면 아마 요 세 가지 열 전달 방법 이해를 다 하셨을 건데, 일단은 로스팅 할 때 한 번 더 열 이동이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열입니다. 전도. 열 전달 방법 중에 전도는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합니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즉 이거 전도는 무슨 뜻이냐면 열원이 어떤 물체와 함께 맞닿는 곳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거는 뭐 적합한 예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손이 정말 따뜻한 친구와 손이 정말 차가운 친구가 있어요. 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 잡으면 차가웠던 친구가 조금 미지근하게 되면서 손이 따뜻해지죠. 이게 바로 전도열이라는 겁니다.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우리 후라이팬도 가스불이나 인덕션을 켜게 되면 인덕션 표면이랑 후라이팬이 뭐합니까? 마주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는 불꽃과 후라이팬이 어때요? 맞닿아 있죠. 그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화 방식.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직접 볶는 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전도열이고요. 열풍 같은 경우는 아까 반열풍식이나 열풍 같은 경우는 전도 및 대류라는 열 전달 방법과 함께 이제 열이 이동해서 우리가 커피콩이 볶아지게 되고 이제 갈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류열입니다. 대류는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가 이동할 때 열에 운동하면서 나한테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액체와 기체의 열 전달은 가장 흔한 게, 기체는 에어컨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집에서 제일 뭐 정수기 있는 분은 요즘에 커피포트를 많이 물을 안 끓이는데, 뭐 그래도 굉장히 뜨겁게 물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커피포트 물 많이 끓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로 인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즉 커피포트는 전기에 의해서 밑에 판에 의해서 물이 맨 처음에 다 있는 거는 전도열이에요. 그쵸? 그런데 열이 올라가는 거는 바로 이 대류열에 의해서 물이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물이 이제 다 뭐 한 4도나 뭐 5도 뭐 냉장고 물은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밑에 열판에서 열을 받게 되면 가장 밑부분에 있는 물은 미지근하고 따뜻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물은 이게 액체는 이제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벼워져요. 그쵸? 이건 우리 뭐라 할 수 있어요? 커피포트에 물 끓일 때 수증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아래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따뜻한 액체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밀도 차이로 인해서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차가운 물은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결국 물이 끓는다라는 거예요. 기체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이 어때요? 에어컨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무거워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이게 공기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위로 해야지 무거워서 떨어지고 아래에 따뜻한 거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차가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 순환이 어떻게 된다? 시원하게 된다는 원리가 바로 이 대류열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대류열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열풍식을 하려면 맛이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구현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기 때문에 콩을 볶을 때 직화는요 맞닿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타거나 한쪽만 익어서 맛이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콩을 뭐 그릴에랑 볶을 일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복사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열. 자, 물질에 방출되는 전자파를 직접 하는 것. 태양의 에너지 또는 바베큐와 같은 건데, 뭐 콩은 우리가 뭐 직접 숯불에 구울 리는 없겠죠. 그래서 뭐 공기, 뭐 흐름 직접 필요도 없고 매개 기능도 없지만 로스팅할 때 크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복사열은 아닙니다. 이건 고기 구울 때, 뭐 바베큐나 이런 거 직접 불 열어니 고기에 직접 열을 전달하는 방법. 이게 바로 복사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스팅의 단계라고 적혀 있는데, 자, 로스팅 단계는 예열과 투입입니다. 자, 보시면 약 한 15분 정도 소요이 되는데, 이게 뭐 원두량이 많거나 하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고, 콩 자체가 수분 함량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1단계는 자, 예열과 투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온도가 올라가는데 200도 이상, 한 22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온도는 한 12에서 한 15분 정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첫 번째는 건조 단계입니다. 자, 건조 단계는 뭐냐면 이제 투입부터 내부 온도가, 그러니까 콩의 겉 온도가 아니라 내부 온도가 100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대부분 90% 이상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흡열 반응입니다. 열을 흡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콩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려버리는 게 바로 요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맨날 흡열 단계긴 한데 1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조금씩 색깔이 약간씩 갈색이라는 갈변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한 3, 4분이 지나면 이루어지고요. 1차적으로 CO2가 발생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간혹 가다가 수분을 갖고 모두 쿵쿵 그러면 약간 조금 가벼운 소리. 왜냐하면 벌써 90% 이상 수분이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날아갔기 때문에 조금 경쾌한 소리가 들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부터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원두는 머금었던 열을 밖으로 다시 방출하게 되고 약 한 7, 8분 내외가 되면 이렇게 발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두 조직이 팽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두가 점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볶는 과정에서 조금씩 커지게 된다는 역할이고요. 그다음 이때부터는 신향, 그러니까 신맛이 나게 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크랙 탁탁탁 하는 탁탁탁 소리가 나는 크랙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실버 스킨, 은피가 우리 생두, 이게 우리 원두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세 단계, 세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1차 크랙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보통 휴지기라고 해서 다시 흡열 반응입니다. 1차 크랙과 2차 크랙 사이에 보통 일어나는데 갈변화가 확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약 한 1분에서 2분 내외 요 사이가 되고 단맛을 연출하고 보통 커피 추출할 때도 똑같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신맛, 두 번째는 단맛, 그 다음엔 쓴맛이 추출되는데 이때에서도 이제 볶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단맛이 추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을 흡입하는 상태이고 콩의 크기는 더욱 커지면서 이제 2차 크랙이 다가오면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1, 2초 상간도 색깔이 확확 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탄 냄새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1, 2초 상간도 주의 깊게 계속 봐야 됩니다. 자, 5단계는 2차 크랙이 발생하면서 콩의 밀도가 굉장히 떨어서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맛은 없지만 입에 씹으면 콩이 비스켓처럼 바삭바삭 씹히게 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0% 이상 팽창하게 되고 이때는 색깔 어느 정도 따라서 1, 2분 상간에 끄고 바로 냉각을 시켜야지 로스팅 상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6단계는요. 배출과 냉각 상태입니다. 로스팅이 끝났기 때문에 얘는 걷어내야 되는데 바로 시원하게 안 해주고 만약에 볶았던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러니까 전원만 내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여열로 인해서 이게 로스팅 단계가 팍팍팍 진행돼서 완전 새까맣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열원에서 분리시킨 다음에 바로 냉각 시원한데 또는 선풍기를 틀어서 시원하게 냉각을 시켜줘야지 로스팅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싱 단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바로 해서 해야지 색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